자, 오늘은 이번 한 주, 오늘이 아니라 이번 한 주는 월요일에 뭐 필룩스로 시작해서 금요일에 필룩스를 쳐다보면서 끝나는 뭐 그런 한 주네요. 월, 화, 수, 목, 금. 장중에 저 멀리 7,720까지 갔다가 뭐 1,000원, 1,200원 정도를 밀면서 끝났지만 워낙에 단가가 낮고 또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고점에서 해 오면서 가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크지는 않아요. 그냥 저점에서 잡고 보는 거죠. 그래도 수익률 높아가는 거 보면서 보고 있던 거니까 사실상 새로운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이제 잡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필룩스 느낌이 나는 그런 매매 그런 식의 지금 잡아 들어갈 준비를 하면 되는 거지. 얘는 이제 뭐 많이 이제 비중 줄이면서 본 거니까 여기서 바닥 대비 최저점 대비는 100%가 넘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매수가 대비는 오늘 장중 70%가 넘어갔던 거고 그런 상황이었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그때 단가 말고 없으신 분들 혹은 못 사신 분들 놓치신 분들 혹은 신입 새로 오신 분들 새로 보신 분들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예, 올라가는 거는 뭐 단기 수익 실현하고 이제 말씀드렸듯 4,400원대 매수가 말고는 없습니다. 아직도 주당 2,200원 가까운 2,100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이 수익 실현을 해온 거고 이거는 필룩스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더 한번 어떻게 움직이나 보자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오늘은 시장에서 딱히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 중간에 오전에 속보로 나온 거 중국의 성장률 관한 문제 중국 성장률 27년 만에 최저치래요. 6% 정도. 뭐 당연한 겁니다. 성장률이라는 게 률이잖아요. 률. 이게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자세한 내용을 안 살펴봐도 그냥 성장률이잖아요. 객관적 어떤 이걸 뭐라고 할까? 절대치와 상대치로 보면은 이해가 되실라나? 전년도 대비 성장률인 거잖아요. 그쵸? 점점 국가의 GDP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당연히 성장률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미국의 성장률이 완전 과거 옛날과 지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혹은 일본도 완전 옛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2%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도 10% 넘는 성장률을 다 기록했었어요. 중국도 10% 이상 성장률 기록하다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 다 낮아지고 있었던 거고 그만큼 국가가 컸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더 나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년 대비 상대적 지표다. 절대값이 아니다. 즉 국가가 그만큼 중국의 국가 규모가 커졌다. 당연히 성장률은 내려와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막 중국 성장률이 6%래. 이제 전 세계 침체고 막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또 해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 미국을 비롯한 각종 더 선진국들은 뭔데? 그럼 1% 성장률에 뭐 마이너스 성장 기록하는 1, 2% 성장률 0. 몇 퍼센트 성장률 이런 국가들은 뭔데?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적당히 어느 정도 낮아지다가 그러니까 그 국가의 규모가 커진 대로 낮아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사실 그것보다 더 심하게 낮아진 케이스잖아요. 그렇지만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좀 낮아진 폭이 좀 걱정이 된다 하는 건 어디서 나온 거죠? 그냥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중간 결과물 정도?
다 우려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 떨어졌던 거고 증시는요. 뭐 미중 무역 전쟁의 어느 정도의 중간 결과물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나요? 2년 됐으니까 1년 정도의 결과물 뭐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야. 앞으로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중국은 조금 5%대라든지. 그래도 예상한 부분이잖아요. 아니 둘이 싸우면은 한쪽만 싸우면 항상 두 쪽이 다 손해예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한쪽이라도 한 번이라도 얻어 맞을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막 때리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때리더라도 적어도 때리는 사람 주먹은 아프잖아요. 둘이 싸우면 둘 다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안을 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 미국도 손실을 감수하는 거고 중국도 그만큼의 손실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늘 잘 풀어가는 쪽으로 결국에는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중간 결과물이니까 다 예상된 부분이다. 그런데 일단 나왔기 때문에 충격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오늘 좀 빠졌죠? 중국 증시가 오늘 한 1.3%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지금도 빠지고 있는 거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거고 일본 증시도 오늘 일본 증시도 굉장히 잘 가다가 이제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좀 받아서 보시면 일본도 완전 얘네들은 개파락 갭상승을 아주 좋아해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일본 증시도 1%대 갭을 막 보이더니 오늘은 조금 밀렸어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지만 조심은 해줘야겠네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일단 글로벌 증시가 상승 분위기로 가닥을 잡다가 상승 전환 분위기로 가닥을 잡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조정이 나올 때 어떤 뉴스들이 나와서 조정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어제 나온 얘기 뭐였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미중 무역 협상 중단되었나?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미중 무역 협상은 중단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나잖아요. 기사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왜 확실한 것도 아닌데 중단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갑자기 왜 중단해? 어떻게든 다시 풀어가려고 할 겁니다. 성장률은 뭐 이제 측정할 때 돼서 발표가 결과값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발표를 객관적으로 한 거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결코 우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다 예상된 그리고 다 이어져 연속 선상에서 온 거예요. 성장률이 갑자기 이러다가 성장률이 갭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다 예상되고 있었던 부분인 겁니다. 단기 하락 정도에 그칠 거고 역시나 선물 옵션 거래에서 그것들이 다 티가 나죠. 일단은 뭐 그냥 두 가지 어제 뉴스와 오늘 뉴스 하락 이유들을 잘 보시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잠깐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필룩스의 장후 시간의 거래예요. 와, 장후 시간에서도 아주 무슨 오늘 얘 롤러코스터 탔어요. 필룩스 랜드. 장후 시간에서도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네. 오늘 완전히 장중 롤러코스터 필룩스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1등인데 8,400억 가까이. 장중에는 원래는 이제 국일제지가 앞서가다가 필룩스가 8,400억 가까이 8,400억 거래량이 1억 2천만 주. 와, 엄청난 겁니다. 그다음에 국일제지가 7,400억대. 원래 천억짜리 뒤지고 있었는데 천억 역전돼 버렸어요. 거래량이 얼마나 나온 거야, 얘는? 얘도 1억 1,300, 1억 1,400만.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오늘 SK하이닉스가 4%대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을 4,600억 정도, 삼성전자가 4위가 되는 드문 케이스가 나왔어요. 4,400억, 4,200억대. 이렇게 나오는 거의 삼성전자가 4등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상승한 거는 필룩스밖에 없어요. 오늘 종가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오늘 하루 종일 머물렀던 거는 필룩스입니다. 어, 이 이외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머물렀던 거는 정말 바닥에서 너무 많이 가고 있는 HLB 생명과학하고 HLB, 그다음에 오늘 정치 테마주, 정치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 법무부 장관 신규 조국 후임자 자리에 관련된 종목 윌비스가 오늘 상한가 찍더니 종가로 밀렸네. 그러니까 이건 준비 안 된 상태잖아요, 거의. 상한가 찍고 상한가 닿더니 18%로 밀려서 끝났고. 이거는 뭐 시간에서 또 난리를 치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선을 조금 뺏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오늘 두산그룹주들 두 개 재상장한 거, 두산 솔루스하고 두산 퓨얼셀 각각 수소차와 2차 전지, 2차 전지와 수소차 이쪽인데 잡을 수 없습니다. 장외에서 이미 가지고 왔다거나 하여튼 먼저 잡은 사람들은 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장 내에서는 잡기가 어려웠어요. 불가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초가가 거의 물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점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런 거는 잡았다고 하면 거의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남영 비비안 정도 한참 흐르다가 언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흐르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물량이 들어왔죠. 이거는 사실 어제 잡아낼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고, 뭐 이런 거 미리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들어갔다가 잘라내거나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여기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언제 갈지 모르는 정도 이런 상한가가 나왔다. 이거는 뭐 갭 떠서 가겠네 더. 그 다음에 나머지 특징주 신스타임즈 같은 건 이제 작전성 종목인데 거래 대량이 없다가 갑자기 튀어버렸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내내 튀어버렸네. 가끔 이런 종목이 탄생해요.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한 월화수목금 딱 이렇게 반짝일 때가 있어요. 특히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반짝일 때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기억나는 두 종목이 있어요. 저도 매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작전성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30%기 때문에 더 세게 가고 200% 갔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월화수목금 가는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보성파워텍이 그랬고 옛날에 반기문 관련주로 갈 때 요때였나요? 2014 요때 월점상 월화수목금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랬던 적도 있었고, 옛날에 스틸앤리소시즈라고 GMR, 지금은 GMR 머티리얼즈인데 이 친구도 2014년 당시, 이거 저도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요때 이제 화, 수, 목, 뭐 거의 금요일 떨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그런 필력수도 마찬가지고 월화수목금이잖아요. 하여튼 한 주의 그 핵심 종목들에 속하는 건데 저런 거는 사실 작전성, 그리고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상태에서 거래 없을 때는 거래 없을 때부터 이렇게 갔는데 시가총액이 535, 600억대밖에 안 돼요. 거의 밑에서부터 그냥 정보 없이는 들고 있기가 어렵겠죠. 거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거래가 없는데 단체 활동을 못해요. 49만 주 올라오고. 이런 게 그냥 특징주로 보시고, 이렇게 뻗어 올라갔지만 중간에는 굉장한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못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 처음에 못 가져가요. 거래도 없는데 언제 떨어질 줄 알고 가지고 매매했다면 수익 실현했겠죠. 여기서라도 쉽게 못 가져갑니다. VI 한 번 걸리면 VI 한 번용이에요. 거기는 제멋대로 가는 거고, 뭐 나중에 올라타기는 부담스러운 거죠. 거래도 없고, 지금은 뭐 붙어서 700만 주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 장중 중간에 초반에는 호가도 얇고 상당히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호가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체로 같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이니까 그냥 오늘 특징주를 설명드리는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뭐 관리 종목으로 저 나라까지 떨어진 IM텍이 그 박스에서 또 올라왔는데 굳이 무모하게 이런 것들에 자금을 크게 무리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목들인 겁니다. 이건 진짜 상장하고 나서 제대로 재미 한번 못 보고 이때 한번 올라가고 계속 줄고 떨어지기만 했는데, 글쎄요,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관리 종목에서 시가총액 200억대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칫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공시가 뜰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상한가 올라간, 뭐 원래 리스크가 큰 게 리턴이 큰 거니까,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속에서 사실 뭐 거의
다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특징주 중에 제대로 그나마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오늘 해볼 수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건 남영 비비안 정도네. 남영 비비안 정도는 그냥 들어가 놓자면 들어가 놓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일재즈는 사실 또 오늘도 7,000원대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다 이런 구간에서만 개인들이 바글바글 해요. 약간 오늘의 필룩스의 7,000원 느낌, 7,000원대에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의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위험하죠. 위치 자체가 다르니까. 이거야 그냥 여기서 아유 난 모르겠다 하고 한 6개월 1년 있어 보면은 저 멀리 갈 수도 있는 상태인 거고, 다시는 여기를 찍지, 우리가 매수했던 자리를 찍으러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국일재즈는 내가 한 6개월 1년 맘 편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7,000원대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하고 안 하고 차이입니다. 두 가지 종목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많은 종목들 올라가는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나서 마음이 어떨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패턴도 있고, 저는 호가 분석이 되지 않고 체결 당시에 급등이 나오고 거래가 쏠렸을 때 체결되는 그 흐름들을 봐두지 않은 것은 잘 안 합니다. 그 이후에 그냥 그건 우리 떡이 아닌 겁니다. 우리 떡이 아닌 거 먹었다가 채예요. 우리 떡이 아닌 거는 그냥 남이 먹게 해두시면 됩니다. 종목은 많잖아요. 오늘 장중에 질문이 하나가 있었던 종목이 있어요. 의원님께서 질문해준 종목이 있는데 세경하이테크예요. 세경하이테크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우리 떡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는 우량주 스타일처럼 야금야금 천천히 몇 퍼센트씩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올라가는 거, 일단 제가 보는 스타일이랑 달라요. 우리 떡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 어제 살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보고 있다고요. 오늘도 올라가네, 어제 살 걸. 내일도 올라간다면 내일도 올라가네, 어제 사둘 걸. 이런다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 점점 이제 시선을 끌기 시작하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갑자기 매수가 많이 들어올 때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의 흐름을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은 내내 기다리다가 또 여기에 또 사들고 가만히 있습니다. 참 이게 그냥 역사적으로 바뀌지 않는 매매 패턴이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그냥 우리 떡 아닌 건 그냥 놓아주세요. 웬만하면 놓아주세요. 정말 이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없다면, 이게 아직 중간이다라는 근거가 없다면 굳이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더 폭발적인 걸 보면 되는 거니까 덤비지 마세요. 우리 거 아니면 그냥 이왕 놓친 거 그냥 끝까지 놓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게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우리 스타일에 맞는 우리 종목들을 노리면 됩니다. 2,400개가 되는 종목들 중에서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스타일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언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 때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매수 버튼을 누를 때가 바로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중 특징, 수소차 종목들 최근에 움직였지만 오늘 수소차 두산 퓨얼셀 상장하면서 수급이 살짝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거치는 시장. 240분봉으로 막판에 조금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종가에 뭐가 빠져가지고 실패는 했어요. 바쁘게 올라왔지만. 그 다음에 대북주들이 주말 사이에 호재를 기다리는지 아침에 오전장에 슬쩍 몇 퍼센트 정도 올라왔지만, 특히 아스팔트 시멘트 관련주들 중에서 올라왔지만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했고요. 정치주들은 오늘 특이사항이 없었고, 윌비스 말고 대형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가 빠졌는데 그래서 조정을 거친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임에 주목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방향을 꺾이면 시장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에요. 다음 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원위치만 된다면 시장은 원래 위치보다 더 세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다른 종목들이 잘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머지는 특별하게 오늘은 오랫동안 볼만한 상황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제2의 필룩스, 제2라고 하긴 좀 그렇다. 필룩스가 너무 강력했고, 왜냐면 거래대금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너무 폭발했고요. 뭐 충분히 미리 매집해서 묵직하게 상한가 한방 이상으로 한번 기대가 되는 종목들 다음 주부터 한번 잘 모아가도록 하고 의미 있는 비중을 한번 실어보자고요. 그건 제가 한번 요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쫓아가시면 되겠고,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